아시아 최정상을 향한 본격 경쟁 대한민국 대 사우디아라비아 TVN 스포츠. 네, 차비 헤르난데스 감독이 이제 이번 시즌을 끝으로 바르셀로나를 떠난다고 이제 본인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네, 당연한 결과긴 하죠. 왜냐면은 지난 15일 동안 세계 대회를 탈락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쵸. 코파델레이 탈락했고. 네, 스페르코파, 코파델레이 그리고 이제 라리가까지. 라리가 왜냐면 비아레알전 지면서 1위 지로나하고 승점 11점 차니까 사실상 우승이 조금 네, 힘들어졌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리고 올 시즌에 리그에서 3패인데 모두 홈에서 당한 패배고요. 그리고 공식 경기에서는 7패니까 차비 감독 입장에서는 뭐 성적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심리적인 압박감이 매우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만둘 거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비 감독이 스페르코파 전후로 해서 그만둘 거를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스페르코파 결승전에서 엘 클라시코인데 결국은 1대4로 패배했잖아요. 패배했죠. 네, 그러면서 결국은 마음속에서는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파델레이 빌바오전에서 승리를 했더라도 그리고 비아레알전에서 승리를 했더라도 아마 발표를 했을 것이다. 사인 발표를 했을 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일단 25년 6월 30일까지가 이제 원래 계약 기간이었는데 비아레알전 대패 이후에 이제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뭐 가비나 뭐 카셀로 같은 선수들이 또 이제 굉장히 슬퍼했다는. 일단은 차비 감독이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차비 감독의 형이자 코치인 오스카 에르난데스랑 항상 옆에 이제 있는 분이죠. 그리고 이제 와이프 누리아랑 자기 에이전트랑 몇 명만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비아레알전 3대5로 패배한 다음에 홍구장인데 야유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결정을 완전히 갖게 됐고 오스카 에르난데스라든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말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기를 회장과 먼저 얘기해봐라. 이거 그냥 다이렉트로 발표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라포르타에게 다이렉트로 전화하진 않고 라포르타하고 친한 사람에게 전화한 거죠. 알레한드로 에체베리아에게 전화를 했는데 차비하고도 친하다고 해요. 그래서 에체베리아에게 전화를 하고 에체베리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때 긴급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에체바리아랑 라포르타랑 뭐 이렇게 수뇌부들 간의 이제 회의죠. 라파 유스테라든가 데코라든가 모여서 수뇌부들끼리 이제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왜냐면 비아레알전 패배가 굉장히 충격적이니까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하고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차비 감독을 만나러 내려왔는데 그때 이제 차비 감독이 그만두겠다 이 얘기를 한 거죠. 라포르타 회장이. 네, 그러니까 라포르타 회장이 지금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생각을 한번 재고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차비 감독이 강하게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까지만 감독을 맡고 계약 기간은 한 시즌 더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하지 않기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다만 이 과정에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선수들은 이미 퇴근한 후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다 가고 난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과의 대화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영중이 얘기했듯이 차비가 이제 그만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를 원래 알고 있었던 건 가족들. 그러니까 본인의 정말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알고 있었고 라포르타 회장도 이제 물론 이제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지만 가서 이제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수들은 이거 관련해서 이제 코멘트를 듣지 못한 거고. 그러니까 라포르타 회장도 상당히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비 감독이 이번 시즌까지만 한다고 했고 나는 재고해달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우리의 레전드인 차비가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라포르타 회장도 차비 감독을 좀 잡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 소식을 우리들처럼 바르셀로나 선수들도 뉴스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차비 감독에게 몇몇은 전화하고 또 몇몇은 울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듣기로는 차비가 어쨌든 바르셀로나 정말 성골이고 바르셀로나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선수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뭐 이제 감독직까지 이제 하게 됐으니. 그래서 이제 본인이 너무 바르셀로나에 대한 애정이 이제 크다 보니까 그 팀에게 있어서 자신의 존재가 뭔가 문제가 되는 거를 좀 원하지 않았다고. 그게 가장 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바르셀로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저에게 물어본다면 차비 감독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비 감독의 전술 자체가 문제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올 시즌 내내 주구장창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여러 군데에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비 감독 입장에서도 이 팀의 문제가 나라면 나는 떠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이제 바르셀로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차비 감독이 그만두겠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쭉 읽어보면 바르셀로나에 대한 애정과 네.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이 좀 묻어납니다. 정말 이런 감독 같은 포지션은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정말 글로벌한 클럽이잖아요. 네. 단순하게 뭐 지역 클럽에서 지역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너 왜 그러냐가 안 그래도 요새 SNS다 이런 것도 너무 발달을 해 있는데 이제 그 중압감을 이겨내는 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차비 감독 민 같은 게 네. 굉장히 차비 감독을 우습게 만드는 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차비 감독 입장에서도 굉장히 상처도 받고 그걸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비 감독이 힘들었던 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자기의 능력이 맞지 않았을 때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힘든데 주위에서 집중 폭격을 가하면 더욱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일단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아마 차비 감독 다음 후임을 빠르게 이제 접근을 하고 알아보고 있겠지만은 시즌 중에 나가면 이거는 큰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차비 감독이 그것도 신경 써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는 지휘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좀 이제 새로운 감독 후보군을 꾸리고 여기서 이제 접촉을 할 만한 그런 이제 시간적인 거를 차비 감독도 고려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바르셀로나가 감독 교체를 많이 하던 시절이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그때는 감독 교체하고 새로운 감독을 구하지 못하면 시즌 마지막은 렉사우 감독이 지휘봉 잡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약간 이제 그 발렌시아 보로 같은. 렉사우 감독 가장 유명한 건 메시 이제 네킨 사인 그 당사자인데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렉사우 감독도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차비 에르난데스 감독이 그만두면 뭐 B팀의 마르케스 감독을 올리기도 어렵고 그리고 마르케스 감독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차비 감독이 시즌 끝까지 간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건 차비 감독 입장에서는 바르셀로나를 좀 배려하고자 얘기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차비 감독이 느끼기에 지금 이 순간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이제 좀 전환될 만한.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하향세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이스타 TV에 와서 방송 찍었을 때 스페르코파가 그냥 슈퍼컵이지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경기였다.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상대가 또 레알이었고. 근데 스페르코파 지고 나서 코파델레이 지고 라리가에서 지고 이러면서 완전히 하향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비 감독이 나 이번 시즌까지만 할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텐션도 좀 바꾸고 흐름도 좀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상에서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바르셀로나 팬들이 차비 감독이 올 시즌까지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성적을 봐서는 올 시즌 끝나고는 떠날 것이다. 지난 시즌 리가를 우승했지만 어쨌든 올 시즌에 사실상 이제 무관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러니까 차비 감독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포르타 회장 입장에서도 사실은 차비 감독을 경질하면 그 자리에 바로 늘 감독이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무직인 감독하면 뭐 한지 플릭 감독 있고 뭐 지단 감독 있고 뭐 이런 감독이 있지만 근데 사실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각광받고 있는 감독들이 레알 마드리드 출신 감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비 알론소라든가 뭐 지네딘 지단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데리고 올 수 있는 감독이 한정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질시켰을 때도 문제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비 감독도 생각하고 올 시즌까지는 내가 이끌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새 감독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이제 몇몇이 있는데 일단 뭐 콘세이상 얘기 있고 콘세이상이 이제 포르투랑 2024년까지 이제 계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티아고 모타는 또 이제 바르셀로나 출신이잖아요. 모타 역시도 2024년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2024년까지 계약되어 있는 감독 중에서 괜찮은 감독들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얘기한 게 이제 콘세이상, 모타, 그리고 클롭 감독 얘기도 나옵니다. 다만 위르겐 클롭 감독은 올 시즌 끝나고 나서 휴식을 취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지붕을 잡을 가능성은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계약 기간은 좀 있지만 나름대로 가능성을 보여주고 실력을 입증하고 있는 감독들, 그러니까 뭐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이라든가 또는 라스팔마스의 피미엔타 감독도 이제 25년 6월까지. 그리고 이제 지로나의 미켈 감독. 다만 지금 라리가 쪽에서 연결되고 있는 감독은 방금 얘기한 지로나의 미켈 감독, 라스팔마스의 피미엔타 감독, 그리고 소시에다드의 이마뇨 감독이에요. 이마뇨 알가시 감독. 이렇게 세 감독이 연결되고 있는데 세 감독 다
영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실 알과실 감독도 이미 레알 소시에다드라는 팀을 여기 위치까지 잘 끌어올려서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도 갔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마뉴엘 알가시 감독은 소시에다드 외에서는 보여준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소시에다드의 모든 걸 다 쏟은 감독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이 감독이 소시에다드 색채가 굉장히 강한 네. 감독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지로나의 미켈 감독 같은 경우에는 네, 바르셀로나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뉘앙스로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지로나가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있으니 네. 진짜 현실적으로 지금 반환점을 돈 이후에도 계속 라리가 우승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네.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지로나의 미켈 감독이라도 내가 지로나를 승격시키고 지로나를 지금 1위를 달리게 만들고 네. 있는데 그럼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에 또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지로나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감독인데 사실상 지로나는 지금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은 매우 높으니까. 그렇다고 친다면 바르셀로나 지봉을 잡을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라스팔마스의 피미엔타 감독은 라포르타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피미엔타 감독이 그거구나. 바르셀로나 B팀 감독인데 네네. 계약 기간이 1년 남아 있었는데 네. 갑자기 계약 해지가 됐어요. 라포르타 회장이 오면서. 그러니까 회장이 바뀌면서. 네, 그래서 라포르타 회장하고 그 다음에 전화 통화를 했느냐 했는데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 아예 그냥 수뇌부랑. 네, 그래서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네. 피미엔타 감독이 올 가능성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뭐 어쨌든 차비 감독 그러니까 사실 클롭 감독 이제 사인 발표했을 때도 굉장히 이제 좀 충격적이었고. 네. 차비 감독은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덜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바르셀로나 선수로서 또 레전드였었던 이 전 선수가 감독직을 맡아서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성적 부진에 의해서 이제 스스로 좀 이제 떠나는 그런 네. 모양이 됐잖아요.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 감정이 좀 복잡 미묘하지 않을까. 복잡하죠. 네. 복잡 시원하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일단 차비 감독에 대한 실망감이 지금 너무 컸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특히 올 시즌 보면서. 네. 네. 근데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미안한 감독도 있죠. 레전드인데. 그렇죠. 그리고 팀이 어려울 때 팀을 맡아서 라리가 우승 1회, 스페르코파 우승 1회. 그러면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잖아요. 그렇죠. 메시가 없는 가운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면서 메시 없이도 우리는 할 할 수 수 있다는 있다. 걸 또 보여준 감독이니까 고마움도 느끼는데 다만 올 시즌 엘 클라시코에서의 모습이라든가 코파델레이 8강 빌바오전이라든가 좀 무기력했죠. 이 네. 비아레알전 같은 경우에도 지로나전도 마찬가지야. 네, 싫어하죠. 패배당한 경기들 돌아보면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사실 차비 입장에서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면 야 나 알사드에서 돈 많이 받고 거기 스타 군단 만들어서 우승하고 있었는데 무패 우승하고. 근데 바르셀로나가 나를 원하니 바르셀로나가 어렵다고 하니 위기라고 하니 그래 나를 원하면 내가 가서 한번 감독으로서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라리가 우승도 하고 스페르코파 우승도 했어요. 올 시즌 딱 했는데 올 시즌 기록을 봤더니만 바르셀로나가 32경기 치렀나 그 가운데 매 경기 부상 선수가 평균 4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약간 온전한 스쿼드를 굴릴 수는 없었다. 네, 그러니까 매 경기 부상 선수가 항상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성적이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차비 감독도 할 말은 있잖아요. 그렇죠. 나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래. 그리고 또 할 말이 있는 게 레반도프스키가 갑자기 이렇게 또 버벅거리 쪽 올랐잖아요. 그 결정력 좋던 레반도프스키가 좀 내려왔으니. 네, 그리고 테오 슈테겐 부상은 엄청 큰 거거든요. 이라크 팬이 하는 거 보세요. 진짜 패고 싶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거기다가 올 시즌 아라우도 막 얼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차비 감독도 이거는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좀 불가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버트, 네, 제가 복잡 시원하다고 했잖아요. 버트요? 네. 네. 그러나 전술이 없는 거는 네.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서도 아까 형이 얘기했어도 뭐 지로나전이나 그리고 뭐 아틀레틱 클럽전도 사실 너무 무기력했었던 그런 경기였고. 그래서 차비 감독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야, 내가 돈도 많고 명예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팀에서 감독직 하는데 근데 욕을 이렇게 듣고 야, 이 팀은 다 좋은데 내가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결국은 계약 기간 다 마치지 않고 한 시즌 전에 그만두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어쨌든 차비 감독은 이제 사임이 확정이 됐고 다음 후임으로 이제 바르셀로나가 어떤 감독을 데려와서 이 팀을 다시금 정상 궤도에 이제 올려놓는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새로운 감독 뽑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바르셀로나 DNA, 크루이프이즘, 그리고 티키타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르셀로나의 플레이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 플레이에 우리가 스스로 제한적으로 올가미를 메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스부터 쭉 올라오는 그런 그 약간 고착화된 바르셀로나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라고 하는 그런 플레이들에 너무 이제 매몰돼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 가운데서 변화를 좀 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르셀로나의 철학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바르셀로나의 DNA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는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경기에서는 조금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감독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감독이 쉬운 감독직이 아닙니다. 맞아요. 진짜 뭐 말 그대로 독일의 네. 성배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메시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았던 감독직이었는데 지금은 성적도 내야 되고 바르셀로나 스타일도 유지해야 되고 거기다가 무언가 어린 선수들도 끌어올려가지고 스타도 또 부상시키게 만들어줘야 그렇죠.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감독을 뭐 원하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네, 그리고 그러니까 우승을 했을 때가 사실 이 팀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네. 그 시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역시 좀 잘 생각해야 된다. 네. 선택을 할 때. 네. 네.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은근히 부진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클럽들을 우리가 쭉 또 봐왔으니. 네. 네. 그리고 이제 차비 감독이 그만둔다고 하니까 이게 말 그대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분위기 반전이 돼서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좀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올 시즌 바르셀로나는 이제 쭉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새 감독이 이제 어떤 감독이 오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또 추후에 네.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 고마웠어. 너무 빨리 보내는 거 아니냐? 아직 시즌 끝나려면 시간이 있는데. 뭐 어제 사인 발표했으니까. 아, 그러니까. 네. 잘 가. 감사합니다, 여러분.